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저는 사실 커피업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고 11년 만에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강의한 적은 조금 있거든요. 근데 다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올치님들도 평생 한 번은 사업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누구든지 간에 은퇴한 다음에 자기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어떤 회사 지분을 통해서 뭔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계속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이라도 창업인데 자영업 창업이 제 창업과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 저는 800으로 시작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몇 천만 원 갖고 시작하시잖아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한 3개월, 4개월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전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그때 하나를 잊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고정비. 고정비를 늘리지 않으면 기회가 계속 와요. 고정비를 늘려놓으면 기회가 오기 전에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산하지 않고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견디는 그 시간. 그렇죠. 왜냐면은 사업은 계속 지속되면 큰 틀에서 맞는 방향으로 갔었을 땐 기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사업에서 돈은 분배가 아니라 기회예요. 시간이고. 이게 흑자를 보는 기업은 그 기회를 계속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거고 적자 보는 그 회사는 그만큼이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0이 되면 망하는 거고. 이거를 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거는 결국 고정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 회사 망하는 건 단 하나 이유다. 회사 망하는 건 돈 떨어져서 그런 거다. 그렇잖아요. 돈 안 떨어지면 회사는 안 망하거든요. 돈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고정비인데. 저도 대표님 말씀에 엄청 동의해요. 네. 항상 드리는 얘기가 최소한 자본으로 해라. 최소 자본으로. 그래야 내가 여기서 배우고 무조건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슬플 수도 있지만 망할 확률이 진짜 너무 많다. 맞아요.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도전은 항상 좋은 거지만 최소한의 자본으로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배운 경험들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성공할 때까지 할 수 있느냐. 네네. 이거. 그래서 빨리 창업하셔라. 어린 나이 창업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원래 취업과 창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야 취업한 다음에 창업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첫 번째로는 야, 취업하면 돈도 좀 자본금도 벌 수 있고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네트워크도 생겨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배우는 거는 러닝 커브는 사업만큼 빠른 게 없어요. 맞아요. 거기서 아무리 굴러도 사실 러닝 커브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두 번째로 돈은 어차피 직장 생활에서 몇 천만 원 모으는 거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사업했었을 때 차라리 그냥 신용 대출이나 혹은 그 여러 사업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메꾸는 게 한국은 훨씬 더 그게 잘 돼 있어요. 한국만큼 이제 국가에서 창업을 잘 지원하는 나라가 적거든요. 대부분 민간에서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도 훨씬 더 창업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직장 생활했을 땐 그때인 거죠. 그때만은 유효한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창업자 네트워크도 요즘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창업하는 게 기회도 많이 갖고 훨씬 부담도 적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그 고정비도 계속 좀 억누를 수 있는 결혼도 안 했을 테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사업으로 커피를 시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일하면서 바리스타로서 커피를 시작했다면 제가 사업을 할 때 배운 1년간의 어떤 커피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들과 경험들을 쌓는 게 굉장히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간절해서 잠을 진짜 하루에 줄일 수 있는 대로까지 줄여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풋들을 넣으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서 그 양을 배운다 했을 때는 너무 긴 거죠. 맞아요. 시간적인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창업을 요즘에 했었을 때는 그걸 커리어 삼아서 직장 생활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어릴 때 창업은 한두 번은 혹은 그쪽 길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저희 직원분들도 확실하게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 자기가 창업을 하셨던 분들은 마인드셋이 좀 달라요. 저는 되게 선호합니다.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단이 네네, 장단이 있지만 전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마음 같았으면 창업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모셔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창업하시기 전에 혹시 무섭거나 불안감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고 저는 약간 일단 결정하면 그냥 간다. 백도가 없는 거. 그거에 많은 어떤 동기는 쪽팔림. 아, 나 한다고 했는데 주변에 나 사업 창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접을 수 없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몰랐던 거죠. 다시 또 돌아갔었을 때는 하기 어렵다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죠. 저희는 매번 진짜 지금까지 망할 뻔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안감이 없을 수 없죠. 몰랐을 때보다 알고 나서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다들 뭐 근데 매장 하시는 대표님들도 다 배수진 치고 하잖아요. 뭐 저도 비슷한 거죠. 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같이 3명이서 창업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명은 대학교를 졸업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저한테 돌아갈 길을 주는 것 같아서 대학교 졸업생 필요 없다. 그래서 학업에 신경을 안 썼죠. 그때 그래요. 창업을 그때부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2명은 잘 취업해서 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고 네네. 저는 아직까지 그 빠른 네, 길이잖아요. 아직까지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아니 스트롱홀드 차이나 직원 법인 분이 안천 바리스타님께 배운 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인지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 인싸라고 베이징에서 엄청 연기 쪽에 엄청 유명했다고. 그분이 한국에 돌아간 이유는 국가 관계 때문이었다. 비자 때문에. 비자만 없었으면 중국에서 대성을 했을 거다고 막 엄청 근데 잘하셨다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네. 저도 몰랐는데. 아 그래요? 본인만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되게 유명했대요.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하도 뛰어다녀서. 어떻게 창업하시게 되셨어요? 저 너무 깁니다. 그래요? 저 그럼 다음에 한번. 네. 한 기회에. 저는 사실 로스팅 머신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원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의 장인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직원들도 안 알려주고 막 이제 비법으로 로스팅하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대량으로 이제 납품하는 구조였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두값이 지금보다도 더 높았고 생도 가격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마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매장에서 감당하는 거잖아요. 매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최적화되지 않은 원두를 쓰고 있는 거로 전 보였었어요. 그렇지 않은 많은 좋은 로스터리 카페들 혹은 이제 공급하는 분도 계셨지만 시장의 주류는 좀 안 좋은 원두를 비싸게 사는 구조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친구 한 명이 이제 이쪽 관련돼서 기술도 갖고 있었고 거기 주변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커피 시장에 만족하냐, 시장을 막 바꿔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뭐 몇 주 뒤에 갑자기 연락 와서 자기 이제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원래 있던 회사 그래서 뭐 퇴직금 이제 쓰고 있는데 언제 창업하냐라고 해서 저는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됐었는데 수중에 400만 원 있었거든요. 400만 원이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400만 원 해가지고 8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죄송해요. 음악 좀 끌게요. 네. 헤이 카카오. 음악 꺼. 오 신세계. 스마트. 네. 스마트 로스터기 회사의 대변인께서. 아니 저 음성 인식은 약간 신세계인데요. 네. 저 근데 스피커만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스피커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저게. 진짜 좋네요. 나중에 스트롱홀드도 헤이 스트롱홀드 아 그러니까 음성 인식 좀 필요한 것 로스팅해 같아요. 이러면 딱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직원분들이 많을 땐 86명까지 있었어요. 조직이 좀 커졌었는데 그 당시에 50억 딱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매출이 한 25억, 30억 됐어요. 두 번째 투자 받을 다음에 저희는 진짜 뭐가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막 대기업에 막 되게 잘하시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 막 연봉 1억씩 주고 몇 명을 데려오고 막 이렇게 돌렸었는데 다 안 좋은 결과였죠. 저희가 부족했던 거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충격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은 진짜 못했었고 벌린 건 진짜 많고 결과는 없고 이게 사람의 문제였다기보다 조직의 문제. 왜냐면 20명 정도, 25명 정도 조직이 80명이 되는데 불과 1년이 안 걸렸어요. 근데 그만큼 매출 규모가 늘어나서 채용을 하신 거예요? 늘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늘 거라고 기대하고. 우린 또 2배 늘 거야. 약간 이렇게. 그때 50억을 어디서 투자? 뭐 소프트뱅크 벤처스랑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파트너스랑 미래에셋이랑 뭐 몇 군데였어요. 인터베스트. 아니 커피 업계에서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스타트업의 길을 밟으면서 성장해온 회사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트롱홀드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장들 같은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커피 쪽에서는 저희가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회사이죠. 네. 벤처 캐피탈한테는. 그럼 그때 10억 받고 50억 받았을 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더 미래가 진짜 창창하겠다. 우린 끝났어 게임 약간 이런 3년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거를 빨리 좀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좀 돼 약간 이런 거. 커피 쪽에서 우리 약간 신성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건물도 지금 건물로 이사 가고 막 인테리어 투자도 막 한 몇 억씩 하고 막 이것들을 했던 것들이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너무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판단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 것도 임원들을 배치시키는 것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제 어떤 업무 하루 돌아갈 때 어디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되는지 완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 이 비즈니스에 10%도 어떻게 보면 집중 못했었고 막 중국 막 또 이제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 막 한다고 막 돈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과도기를 지날 때? 첫 번째로는 대기업만 경험이 있으신 분이 벤처 오셔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분도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대거 임원분들로 들어오셨어요. 한 명 한 명은 진짜 뛰어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일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두 번째로는 조직이 만약에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면 중간 매니저들이 되게 중요한데 중간 매니저를 저희가 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탑라인과 그나마 아래쪽 공간에 비어 있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도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 대거 들어온 사람과 20명의 사이에서 문화적 충돌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20명까지 있을 때는 우리의 문화가 뭐다라고 정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돌아가요. 왜 다 아니까 20명, 20전심이죠. 맨날 돌아가는 거 옆에 있고 하니까. 근데 조직이 확 커지니까 완전 그때부터 단절되고. 그러면 저희가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프로세스가 되게 관료적인 프로세스였어요. 대기업 스타일에. 왜냐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촘촘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재무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 명이 보던 거를 야, 이 파트 있으니까 4명 필요하네? 이렇게 됐던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막 고정비는 이만큼 들고 막 매출은 거기에 따라서 안 늘고 막 이러니까 자금 떨어지는 건 보이고 그 제 사업 인생에서 11년 동안 진짜 제일 가슴 아프고 아직도 막 그 괴로워 죽겠는 거는 이대로면 회사가 망한다. 그래서 어느 날 직원들 다 모셔놓고 제가 이제 입장 발표만 했어요. 우리는 희망퇴직 받을 거다. 그래서 80한 5, 6명 됐던 조직을 한 40명까지 줄여요. 와, 절반을 주셨어요? 네. 원래 저희가 목표로 했던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남기는 거였는데 이제 개인 면담을 하면서 뭐 등등 하면서 그 정도 나가셨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스트롱홀드 그때 뭐 망한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막 미수 깔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결단할 때는 회사에서 돈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현금이 한 8, 90억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회사 통장에. 왜냐면은 어쨌거나 커피 시장은 커지고 원두 쪽과 로스팅은 이슈가 있어 지금. 이걸 해결하면 스트롱홀드가 제일 가까워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믿고 훨씬 더 큰 돈을 투자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먼저 이야기를 저희가 주주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지금의 비효율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책임은 이제 제가 제일 크겠지만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그때 의사결정을 안 했으면 저희 회사가 이미 없었다. 이미 저희 파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때를 겪고 지금 가장 많이 바뀐 건 뭐예요? 대표님의 마인드예요?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정말 이게 아니면 이 진짜 조직이 터지고 죽을 것 같을 때 한 명씩 뽑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사람 뽑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생각해요. 대표님이 보시는 그런 스트롱홀드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어떤 거를 보고 가시는 거세요? 스트롱홀드는 그냥 어떻게든 꺾이지 않고 불굴의 의지? 뭐 스마트한 조직이라기보다는 그냥 끈덕지게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면서 성장시키는 조직? 시장의 흐름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든 안 하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거든요. 기술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기술이 되게 많이 변하는데 커피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흐름은 분명히 완전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을지언정 굉장히 큰 포션까지는 성장할 거라고 좀 봐요. 이런 자동화 흐름은. 스페셜티 커피 쪽은 훌륭한 로스터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급화되면서 이 맛이 또 여기에서 되게 최적화되지 못한 정말 많은 매장들은 저희 같은 솔루션으로 훨씬 지금보단 좋은 원두 소싱의 방법들, 솔루션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좀 가속화시키지 않을까요? 느끼는 게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굉장히 고급 정보들이 계속 지금 공유가 되니까 맞아요. 이 속도가 예전에는 그거를 누가 중간 단계에서 쥐고 있었는데 그걸로 맞아요. 이제 수익을 창출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공유가 쭉 되고 이제 정말 탑 바리스타 분들의 어떤 레시피 맞아요. 교육들이 너무 이 홈 바리스타 분들까지 가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서 그 공유 속도가 되게 빨라지니까 일반적인 그 홈카페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앞으로 저도 이제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할 거고 네네네. 그러면 뭐 꾸준히 계속 가겠죠. 모든 산업에서 사업을 한다면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유튜브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여러 변화들 여기서 이제 카페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2부에서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